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즈멀 디자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시간은 이 포토샵에 지금 작업한 파일처럼 이미지를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만들어서 여행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러한 썸네일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 썸네일을 만들기에 앞서 오늘 전체적인 컨텐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일 시간은 파스텔 톤 여행 썸네일 만들기거든요. 썸네일을 만들 때는 우선 파스텔 톤을 먼저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썸네일 만들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순서대로 보시면은 첫 번째, 무료 이미지 구하기가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 작업을 하실 때 이미지를 사용을 하시죠. 이미지를 사용을 하시는데 어떤 이미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저작권에 안 걸리는지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료 이미지, 고퀄리티 무료 이미지를 구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해당 이미지 가지고 파스텔 톤 이미지 만드는 걸 해볼 거예요. 사실 이번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2번 파스텔 톤 이미지 만들기거든요. 이 파스텔 톤 이미지 만들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파스텔 톤 이미지 만든 걸 가지고 썸네일 제작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보시면은 이 이미지는 무료 이미지라서 얼마든지 쓰셔도 되는 이미지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일러스트 소스, 이 소스 역시 무료 이미지 다운받은 거고, 그리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파스텔 톤으로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간단하게 썸네일 만드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왼쪽에 크리에이티브 뉴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1920-1080 사이즈 새 도큐멘트를 오픈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가져와 봐야겠죠. 첫 번째 뭐였죠? 무료 이미지 가져오기. 자, 준비되셨나요? 인터넷 창을 띄우고 구글로 이동하셔서 구글에 여행을 검색을 합니다. 아니면 트래블로 검색해 볼까요? 그리고 트래블을 검색하셨으면 이미지 탭으로 이동하시고 오른쪽에 도구를 눌러주신 다음 크기는 역시 큰 사이즈가 괜찮겠죠? 그리고 저작권에 걸리지 않으시려면 여기 두 번째 사용권한 있죠? 여기 사용권한, 이 사용권한을 눌러주셔서 비상업적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한, 이걸 체크해줍니다. 이 다른 것들도 체크를 해주셔도 되는데 이 위에 것들은 점점 조건이 더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검색이 되는 게 최소화가 되고요. 우선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는 상업적이지 않는 유튜브에 사용할 그러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비상업적 용도로 재사용 가능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트래블에 관련된 이미지가 많이 나오죠. 이 이미지들을 이제 아무거나 클릭을 하셔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했지만 여기 보시면 비상업적 용도로 재사용 가능이라고 체크를 해줬기 때문에 상업적이지 않는 이미지만 검색이 되게끔 설정을 해서 구글에서 찾아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미지를 찾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자주 애용하는 사이트입니다.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픽사베이를 구글에서 픽사베이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주소 pixabay.com을 검색을 하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서 보시면 놀라운 무료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관대한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는 1600만 개의 이미지와 비디오를 살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이미지, 사진, 벡터 그래픽, 일러스트, 비디오 이런 걸 옵션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찾아볼게요. 다시 여기는 한글로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행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행하면은 이미지가 되게 많이 나오죠.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이 부분 보이시죠?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출처 안 밝혀도 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이미지라는 거고, 무료 다운로드 이미지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 사이즈로 다운받으시면 돼요. 더 큰 이미지를 다운받으시려면은 이 부분은 로그인을 해주시면은 더 큰 이미지를 받으실 수 있는데 썸네일을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1920, 1080 이 사이즈 비슷한 사이즈만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행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이미지, 사진, 벡터 그래픽, 일러스트, 비디오 이게 설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방향을 가로 사이즈인지 세로 사이즈인지 설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카테고리도 이렇게 선택해 주실 수 있고, 크기도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로 이동을 할 수 있고, 색상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페이지 설정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우선 원하는 이미지 아무거나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필요한 이미지 체크하셨으면 무료 다운로드 누르고 이 사이즈를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이미지 작성자에게 감사 인사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기부를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미지를 두 가지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두 가지의 이미지를 선별해 왔는데
바탕화면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셔서 사이즈를 딱 이렇게 키워서 화면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얘도 사이즈와 적당한 위치를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이네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파스텔 톤 사진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스텔 톤으로 만들기 전에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위의 배경과 이어질 수 있도록 작업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고 하단에 레이어 마스크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레이어에 마스크 썸네일이 하나 생기죠. 이 썸네일이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에 그라디언트를 눌러주시고 Shift 누르고 쫙 이렇게 가로로 그려주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보이시죠? 원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자, 원본 이렇게 되어 있죠? 원본 이미지에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주실 부분은 얘 두 개를 그룹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하단에 레이어를 새로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상단에 이 foreground 즉 앞쪽 이 컬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적당히 컬러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핑크색으로 선택을 해 볼게요. 선택을 해 주시고 이 레이어 선택 상태에서 브러쉬 B, 자, 이 브러쉬 툴 선택 상태에서 브러쉬 사이즈를 좀 키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우셔서 여기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키워볼까요? 이제 많이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키워주시고 이렇게 브러쉬를 한번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려주면은 뭐지? 이게 파스텔 톤인가? 잘 모르시겠죠? 자, 이 오른쪽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상단에 이 블렌딩 모드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스크린으로 해볼까요? 우와, 색깔이 뭔가 좀 약간 멋지게 바뀌었네요.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투명도를 좀 오퍼시티를 좀 줄여볼게요. 자, 오퍼시티를 좀 줄였어요. 그랬더니 이 푸른빛 이미지가 이렇게 약간 핑크가 살짝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원본도 보시면 이렇게 핑크 톤으로 이렇게 해주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나 애매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지우개 툴 있죠? 이 지우개 툴 가지고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고 사이즈 적당히 만들어 주신 다음 이렇게 이 지우개 툴 있죠? 지우개 툴 브러쉬 이렇게 사이즈 조절하시고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 오파시티랑 플로우가 100%가 되어 있게끔 설정이 꼭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파스텔 톤이 되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러면 처음 이미지와 조금 달라진 게 이렇게 분홍분홍하게 파스텔 톤이 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레이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거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그라디언트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렇게 컬러를 여기서 주실 수가 있는데 이 컬러 바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 컬러 창이 뜨죠? 그럼 여기 하단 클릭하셔서 컬러 클릭하시고 여기서 분홍색은 해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또 마우스로 꾹 찍어보세요. 그러면 하나 추가가 되었죠? 얘를 추가해 주시고 컬러 찍어 주시고 컬러를 이번엔 이 색깔로 이렇게 해볼까요? 한 이 정도 색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컬러 클릭하시고 컬러 클릭하시고 여기는 컬러를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클릭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상단은 투명도 즉 오파시티라고 이야기했죠? 이쪽 왼쪽은 100% 이쪽은 0%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투명해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얘는 이 오른쪽에 있는 오파시티는 한 30 정도로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파스텔 톤이 벌써 나왔죠. 그리고 이 그라디언트 필이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을 클릭해서 움직여 주시면은 위치가 살짝씩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각도를 앵글을 이렇게 바꿔줘 볼까요? 자, 이렇게 앵글 바꿔주시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레이어가 하나 추가가 되었죠. 얘 선택 상태에서 또 상단의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으로 바꿔주시면 조금 전에 이거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얘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또 오파시티를 40%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어때요? 처음보다 약간 더 파스텔 톤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방법, 즉 레이어를 추가해서 브러쉬를 이렇게 그려주는 방법 하나와 이렇게 그라디언트 필 가지고 레이어를 추가해 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만들었어요. 파스텔 톤 만드셨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썸네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 이 파스텔 톤 만드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 썸네일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다음 썸네일을 보시면은 썸네일 제작이 다음으론 이렇게 외곽, 아웃라인 이 부분을 그려주었거든요. 우리 계속 썸네일에 나왔던 부분이죠. 이 렉탱글 툴 눌러주시고요. 렉탱글 툴 화면에 아무렇게나 그려주세요. 똑같아요. 그리고 얘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자, 이 보시면은 또 이거 패스 셀렉션 툴 얘 클릭을 하시고 클릭하셔서 상단에 사이즈 나오죠. 1920 1080 그리고 컨트롤 T 트랜스폼 상태에서 좌표값 960 540 위치 맞춰주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얘를 필 상태를 0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더블 클릭 하시고 스트롱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포지션은 인사이드, 사이즈는 한 30 정도 해줄까요? 30. 블렌드 모드는 오버레이로 해주겠습니다. 아까는 스크린이었고 이건 오버레이인데 좀 다르지 않아요? 네, 앞에 거는 컬러를 뒤에 컬러하고 비슷하게 적용시켜주는 그런 스크린이었고요. 오버레이는 투과를 시켜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컬러가 흰색이죠? 흰색이기 때문에 이 컬러와 이 뒤에 배경 색깔의 중간점을 잡아준다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오케이. 이러면 두 번째 이 외곽선을 그려주었죠. 다음으로는 이렇게 이미지에 햇빛이 오는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이미지에 햇빛이 오는 느낌을 만들려면 우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컬러를 블랙 그리고 에디트 필 포그라운드 컬러 블랙이죠. 오케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해졌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필터에 렌더 있죠? 렌더 보시면 여기 렌즈 플레어라고 있어요. 렌즈 플레어를 클릭을 하시고 이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저는 이 세 번째 105mm 프리미를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브라이트 사이즈를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고 얘 위치를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위치를 이렇게 마우스로 잡고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해주시고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죠. 그 다음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누르시고 이렇게 디세츄레이트 즉 흑백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단축키는 Shift Ctrl U 흑백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주었죠? 그리고 아까 여기 그라디언트 필에서 스크린을 해주었죠. 스크린 뭐라고요? 앞 색깔과 뒤 색깔을 적당히 조화를 시킨다. 자, 얘 역시 클릭하시고 스크린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화면에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라이트가 비치는 느낌을 햇빛이 비치는 느낌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 이렇게 텍스트 해주는 부분을 해주어 볼게요. 우선 올 여름 꼭 가야 하는 유럽 여행지 이 부분 텍스트를 적어주시고요. 올 여름 꼭 가야 하는 텍스트 이 텍스트는 나눔 고딕 레귤러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폰트 사이즈는 한 115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것만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선택을 하셔서 얘 사이즈만 좀 더 키워볼게요. 130 정도 이렇게 키우고 이 선택된 상태에서 컬러 값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맞춰줄 거고요. 그리고 얘는 현재 이거 있죠? 기울기를 적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텍스트 유럽 여행지를 티몬 소리 폰트로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이즈는 한 215 정도로 해줄게요. 폰트 사이즈.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줍니다. 얘 두 개를 같이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이제 적당히 위치가 배치가 되겠죠. 이러면 파스텔 톤의 이렇게 기본적인 여행 느낌 나는 썸네일을 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텍스트가 좀 안 보이죠? 이번에는 텍스트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하단에 자, 이 레이어 2번 선택하고 렉탱글 툴 선택하고 여기에 이 정도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썸네일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컬러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얘도 하단에 레이어 마스크 우측을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 선택 상태에서 우측에 그라데이션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해볼까요? 그러면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T 누르고 이렇게 쭉 빼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그라데이션 누르고 마스크 누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음 이 썸네일 부분 누르시고요. 스크린 눌러볼까요? 이런 느낌. 원본도 보시면 원본은 이렇게 되어 있죠. 파랑과 이 색깔로 되어 있네요. 오퍼시티로만 적당히 적용되어 있죠. 이거 역시 그러면 노멀에 오퍼시티만 한 20 그리고 이거를 약간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하단에 레이어 이거 세 레이어에다가 대시면 레이어가 복사가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J. 이걸 이렇게
움직이셔서 이렇게 겹치게끔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 이미지가 좀 다른 느낌이죠. 컬러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푸른색으로 살짝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겹치는 그러한 느낌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해주실 부분은 이미지 보시면 이 하트를 그려줬죠? 이 하트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 맨 위에 레이어 하나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브러쉬, 이 브러쉬 있죠? 브러쉬 선택하시고 아까 선택했던 브러쉬에서 다른 브러쉬를 선택해 줄 거예요. 화면에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이 브러쉬 설정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마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닫아주시고 웻 미디어 브러쉬 이거 보시면 가장 위에 캘리 울티메이트 있죠? 이걸 선택해 주시고 사이즈는 적당히 사이즈를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지금 추가된 레이어에 흰색, 자, 이 흰색 있죠? 흰색, 이걸 클릭하면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뀌어요. 이 흰색을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게요. 아니면 다른 브러쉬를 써볼까요? 드라이 미디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를 키우고 이렇게, 이거 괜찮네요. 이렇게 사이즈를 다시 좀 더 줄여볼게요. 그래서 하트를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하트 그려줬죠? 이쁘게 안 그려졌나? 아무튼 그려졌네요. 자, 이걸 해주시고 우리 여기 레이어 위에 또 블렌드 모드를 오버레이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하트가 뒤에 이렇게 투과되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외곽선처럼. 사이즈를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히 또 사이즈를 좀 조절해 주시고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 글씨를 한번 써봐야겠죠?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이걸 써주겠습니다. 자, 텍스트 이렇게 여기 꼭 가야 돼. 이걸 써주시고요. 폰트는 배달의 민족 주화 폰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탈릭 기울기로 해줄 거고요. 사이즈 적당히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사이즈 해주시고 이렇게 위치 맞추시고 다시 또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외곽에 이렇게 또 라운드 나오면 이렇게 돌려주시고 사이즈 또 자신이 알맞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 레이어 더블 클릭 그리고 스트로크 해주시고 이번엔 사이즈는 한 3 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포지션은 아웃사이드로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흰색으로 외곽 스트로크가 써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블렌드 모드는 노멀. 오케이. 이렇게 해주니까 텍스트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유럽이 느낌 나는 이 외곽에 있는 이 이미지 있죠? 이 이미지 그리고 꽃 같은 거 이런 거를 가져와서 한번 배치를 시켜볼게요. 이거 역시 조금 전에 이 픽사베이 사이트 있죠? 여기에서 이번에는 유럽 이렇게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이미지를 벡터 그래픽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검색 해주시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원하는 이미지가 없다면 다시 또 구글로 가셔서 자, 이 구글로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유럽 ROPE 그리고 유럽 써주시고 PNG 이렇게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 VCTOR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에펠탑이라던가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죠. 자, 근데 이미지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에 워터마크가 적혀있는 것들은 유료 이미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용하시면 안 되니까 다시 또 비상업적 용도로 재사용되어 있죠. 여기 안에서 첫 번째 거만 이 첫 번째 이미지만 그냥 이용하셔도 된다. 상업적으로만 이용하지 않으면 된다. 이거 다시 또 바탕화면에 가져오셔서 이렇게 화면에 또 올려주시고 Shift 누르고 사이즈 이렇게 적당히 줄여주시고 이 위에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번엔 이게 검정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블렌드 모드를 디바이브 이걸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파스텔톤 여행 이미지에 있는 이런 느낌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투명도를 이렇게 투명도 살짝 이렇게 줄여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이미지들 얘네들도 피사의 사탑이나 이렇게 베르사유의 궁전 이런 이미지 역시 벡터 이미지 역시 무료로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부분이고요. 저도 가져왔던 부분이고요. 적당히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해주었어요. 이렇게 이미지 위치를 해주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단에 꽃무늬 이런 무늬는 다시 또 구글로 갑니다. 패턴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구글에서 PNG 이렇게 패턴 PNG 이미지 도구 큰 사이즈 비상업적 용도를 검색하니 이렇게 막 뭐 이것저것 나오네요. 비상업적 용도니까 이런 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얘 역시 바탕화면에 끌고 오고 이거를 이렇게 화면에 또 올리시고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딱 배치를 해주시고 사이즈도 맞춰주시고 내가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줄래요.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 그리고 상단에 아까 해줬던 디바이브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보여야 될 것 같죠? 겹쳐가지고 이 부분이 디자인을 해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바꿔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상태에서 또 아래 레이어 마스크 해주시고 브러쉬, 이 브러쉬 있죠? 브러쉬 선택하셔서 우클릭 존전에 사용하셨던 이 제너럴 브러쉬 이 녀석을 선택을 해주시고 얘 선택 적당히 사이즈 조절하시고 이 윗부분만 지워줍니다. 안 지워지죠? 이 왼쪽에 있는 툴에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즉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자, 이게 삭제가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Shift 누르고 이렇게 여기 레이어 마스크 부분 클릭하시면은 원본 이미지가 살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단지 지금 레이어로 이렇게 칠해줘서 이 부분은 안 보이겠다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파스텔 톤 여행 썸네일이 완성이 되었네요. 되게 쉽죠? 이번 거 생각보다 많이 쉽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텍스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해주셔도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텍스트 쓰셔서 한 줄로 해주시고 이 하트는 또 이렇게 배치를 뒤쪽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 뒤에 거는 빨간색은 굳이 없어도 되니까 이렇게 하고 얘 클릭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텍스트 T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그리고 텍스트 창에서 얘만 사이즈를 좀 더 키우거나 아니면 좀 더 두껍게 볼드로 이렇게 폰트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한 130 이렇게 해서 얘만 이렇게 좀 더 크게 하셔서 이렇게 센터로 배치를 해주시는 그런 것도 해주실 수가 있고, 얘도 더블 클릭을 해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랍 섀도우를 누르셔서 드랍 섀도우에서 적당히 자기가 투명도와 앵글, 즉 각도와 사이즈 이런 거를 설정을 해주셔갖고 이런 그림자를 넣어주셔서 자세하게 보일 수 있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위치 뭐 이렇게 해주시거나 이것도 이제 배치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거나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싹 바꿔주실 수도 있겠죠. 썸네일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살살 레이아웃을 바꿔가면서 여러 번 해주시면 더 예쁜 썸네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오늘 강의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셨죠? 썸네일 만드는 방법 중 하나인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과 썸네일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썸네일 만드는 방법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텔 톤 이미지로 아주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즉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썸네일 만드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작업 문의는 인스타그램 DM이나 댓글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 이 부분 오픈 카톡 누르시고 질문해 주시면 아주 멋지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